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어트랙션 스토리 시리즈 5번째 영상은 수학의 정석에서 집합단원과 같은 제조사의 초창기 모델인 패트리어트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옛날 향수에 젖은 아재들의 조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파크만 오면 안 먹어도 배부른 남자 파커 형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아메리카 파크의 테마인 위대한 미국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트랙션이 바로 패트리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파크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어트랙션은 상징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파크는 새로운 타입의 코스터를 두 번째로 도입하는 파크 업계 선구자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기종이 베코마의 인버티고 부메랑 코스터, 플라잉 코스터 스텔스가 있고 오늘 다루게 될 패트리어트도 그 중 하나입니다. 패트리어트의 트랙을 보고 제조사가 B&M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는데요. 스위스 B&M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패트리어트는 스위스의 코스터 명가 B&M이 만든 두 번째 코스터로 1991년 볼텍스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원래는 서서 타는 스탠드업 코스터였지만 2017년에 발판이 없는 플로리스 탑승물로 교체되면서 지금의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트랙션 스토리 3편에서 앞서 다루었던 그레이트 아메리카 플라이트 데크가 B&M 인버티드 코스터 시리얼 넘버 2라고 했는데요. 패트리어트의 경우 B&M 제조사가 만든 역대 코스터 중에서 시리얼 넘버 2입니다. 그러고 보니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아메리카 파크가 B&M의 초창기 모델들을 2대나 도입한 거네요. 위험을 무릅쓰고 선구자를 자처한 파크의 결단력이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1990년에 B&M 창립 이후 최초로 만든 코스터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파크에 도입된 스탠드업 코스터 아이언 울프인데요. 메리어트 호텔 그룹이 최초로 만들었던 그레이트 아메리카 브랜드 두 곳의 파크가 오늘날 B&M이 코스터 명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B&M이 서서 타는 스탠드업 코스터로 시작된 제조사였군요. 그러고 보니 어트랙션 스토리 1편 영상에서 다뤘던 시월드 올랜도의 파이프라인, 더 서프 코스터 탑승물이 떠오르는데 이것도 B&M의 작품이었죠? 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 탑승물도 스탠드업 코스터에 근간을 두고 진화된 형태인데요. 사실 B&M에게 있어서 스탠드업 코스터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세대 B&M 스탠드업 코스터들이 플로리스 탑승물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는 스탠드업 코스터 특유의 불편한 탑승감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파이프라인의 경우 과거의 실패를 극복한 성공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패트리어트의 경우도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리스 코스터는 말 그대로 발판이 없는 탑승물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플로리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플로리스 코스터는 전통적인 sit-down 코스터 탑승물에서 바닥이 없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판이 없기 때문에 탑승 시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B&M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총 13대의 플로리스 코스터를 생산했는데요. 패트리어트를 포함해서 플로리스 코스터 탑승물로 개조한 것까지 합친다면 총 16대의 플로리스 코스터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탑승장 발판 특유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로봇가 출동 준비를 마치고 기지를 떠나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탑승물에 발판이 없다 보니 손님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 보완된 스테이션 구조도 독특한데요. 유압식으로 작동되는 섬세한 철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충분히 흥미로운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B&M의 부드러운 탑승감만큼은 확실히 느껴졌는데요. 패트리어트의 트랙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패트리어트는 최고 높이가 약 28m로 롯데월드 프렌치 레볼루션과 비슷한데요. 하지만 트랙 길이에서는 600m를 살짝 넘기는 프렌치 레볼루션보다 짧습니다. 특수 트랙 구성 또한 단조로운 편이지만 오늘날 B&M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준 기본기에 충실한 디자인이에요. 우선 28m 리프트 힐을 올라가게 되는데
B&M만의 부드러운 안티롤백 톱니바퀴가 초기 모델부터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프리 드롭을 거쳐서 좌측으로 꺾고 시속 약 70km의 속도, 프렌치 레볼루션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게 되는데 탑승감만큼은 역시 B&M만의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죠. 우리 예전에 왜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대우의 레간자가 있었죠? 코스터 치고는 소리 없이 강한 B&M. 훌륭합니다. 소리가 차를 말한다. 내 인생 첫 차가 외제차였잖아요. 미국에서 타던 대우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자, 다시. 낙하 직후 첫 번째 특수 트랙인 수직 루프를 지나게 되는데 체급은 작지만 G포스만큼은 여느 B&M 코스터 못지않습니다. 수직 루프 직후에는 턴어라운드 코스로 진입하게 되는데 파이프라인에 호스쇼 특수 트랙이 연상되는 구간이죠. 커브에서 90도 이상으로 꺾이는 호스쇼만큼의 뱅크턴은 아니지만 작은 체급의 코스터에서 턴어라운드 구간에 이런 재미를 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옹골찬 코스 구성이라 생각되네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업워드 힐릭스 구간에도 재미 요소가 있는데요. 수직 루프 트랙 사이를 관통하는 레이아웃을 통해서 트랙 구성에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죠. 아니 이거 서울랜드 은하열차 888 수직 루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에서 서울랜드로 벤치마킹을 다녀가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런데 패트리어트의 하이라이트 코스는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어버드 힐릭스 다음으로 콕스크류 특수 트랙이 이어지는데요. 이 두 구간을 이어주는 작은 뱅크힐이 탑승감에 시즈닝을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다시. 단조로운 연결 트랙이 아니라 관성의 축을 교란시키는 예측 불허의 상태로 콕스크류 구간으로 진입하게 해주는데 콕스크류 후반부에서는 서프라이즈 에어타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콕스크류를 지나고 나면 턴어라운드 구간을 거쳐서 작은 언덕을 오른 후에 브레이크런을 거치고 스테이션으로 진입하게 되죠. 짧지만 강력한 수직 루프와 콕스크류 특수 트랙이 받쳐주는 B&M의 기본기에 충실한 트랙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B&M 코스터의 시리얼 넘버 2 플로리스 코스터 변신에 성공한 패트리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파크의 혁신이 만들어낸 멋진 코스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자, 그러면 패트리어트에 대한 워커의 한 줄평 부탁합니다.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오면 가장 먼저 타야 할 기종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파크 입구와도 가깝고 다른 코스터들을 타기 전에 몸풀기용으로 제격인 플로리스 코스터 패트리어트.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기본기가 충실히 다져진 담백한 코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